인도 문화의 배경.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협곡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 발달된 문명이 있었는데, 유적을 발굴한 결과 인더스 협곡 문명이 기원전 3000년경의 인도 최고의 문명이라는 증거가 밝혀졌다. 지금까지 인도 각지에서 농경지대와 신석기 문화의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 하라파 문명이 발굴됨으로써 샥티 신앙과 시바 신앙이 고대 인도인의 신앙 토대가 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원주민들이었던 이는 이들 비아리아 민족에게 시바와 샥티 두 신은 비교적 인기 있는 숭배 대상이었는데, 시바 신앙과 샥티 신앙이 지금부터 서술하고자 하는 탄트라 신앙의 두 가지 면이다. 하라파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 인더스 협곡 문명에는 이러한 신앙의 주신이 테라코타로 남겨져 있다. 그것도 그 숭배의 중심이 여성상인 것을 보면 인도에서는 샥티 숭배가 오래된 지모신으로부터 시작되어 시바 신앙과도 연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바 신앙과 샥티 신앙 속에서는 이미 탄트라 행법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 비아리아 민족인 고대 인도인이 신앙하고 있던 많은 여신상이나 요가 자세로 앉아있는 시바신으로 보여지는 신의 인장이 이 유적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요가 행자의 자세를 취한 파슈파티나드의 좌상에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들은 후에 일반적으로 믿게 된 시바신의 전 단계 형태이고, 시바신앙은 탄트라 행자가 링가의 심벌을 숭배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탄트라 행법과 신비주의가 가까워져 기원전 1500년경 아리아 민족의 후기 베다 문화와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인더스 문명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원전 1500년 무렵에 멸망했던 것은 아니고, 인도인의 사상 속에 이어져 전해지면서 흡수되었다. 베다 아리아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고, 생각이나 감정도 훌륭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요가 철학의 분야에서도 그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최고봉까지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원전 1500년경에 만들어졌던 힌두교 최고의 성전 리그 베다에는 인간의 혼을 깨우치게 하는 지식이나 우주의 신비를 둘러싼 물음이 제기된다. 이는 우파니샤드에도 강조된다. 그 책에서는 인간의 혼이 원래 신이면서 운명에 따르는 점을 분석하고 궁극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정신을 승화시키고 삶과 죽음, 에너지와 물질 등을 진리와 일체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 시대를 통하여 모헨조다로의 전통을 계승해오던 비만한 소상은 유력한 모티브가 되었지만, 이런 표현은 낡은 것이 되었다. 시각예술로 폭넓은 전통이 생겨난 것은 일반적 종교 행사로 불교가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우리아 왕조는 기원전 3세기 아소카 왕 치하에서 융성했고, 아소카 왕은 종교적 규율로서 나라를 다스리려 했으므로 불교를 국교로 채용했던 것이다. 아소카 이후 기원전 2세기는 바르후트 불답의 문이라든가 목책 등의 조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교의 열정이 인도인 생활 가운데 솟구쳐 나왔다. 바르후트 미술은 일반인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그보다 1세기 후에는 장식이나
우상면에서 바로트보다 멋있게 호화로운 문을 갖춘 산치탑이 출현한다. 같은 시기에 서인도에서는 바위에 조각한 차이티아 탑이 있는 불교 구런이 생긴다. 그 가운데 바자, 가틀리, 나시크 등의 구런이 알려져 있다. 그 후에 나온 2세기의 마두라 미술은 불타 보살의 모습을 실제 형체로 표현하는 수법을 생각해냈다. 기원전 2, 3세기 사이에 간다라 조각은 여러 변화가 풍부한 조각품을 만들었다. 다음에 이어지는 굽타 왕조 시대는 그때까지의 불탑이나 석주 조각 등의 유산과 함께 실험을 총결산하는 시대였다. 이 시대에 속하는 고전시대의 회화, 특히 벽화 작품의 대부분은 시대의 영구성쇠를 지켜보며 남아있다. 기원전 2세기경에 그려진 아잔타 벽화의 일부는 심하게 훼손되었다. 아잔타 벽화는 불타의 전생 이야기 자타카를 그린 것으로 그곳에는 파노라마나 인생 전생과 인연 전생과 연결되는 모든 것이 표현되었다. 아잔타 석굴은 우미한 보살상의 그림이 그려져 몇 가닥으로 나누어진 중앙 천정으로 향하고 있고 색채나 형태나 선 등 모두가 최고로 고양되도록 제작되었다.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불교는 아소카 왕 시대로부터 수세기 동안 힘을 발휘했으나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되어 부활 융성할 기미가 보이자 공경에 처하게 된 불교는 새로운 대응책을 찾게 되었다. 인도 중세사회의 모순이 심각해져 있던 벵골의 팔라 왕조 치하에서 불교의 대승파는 소승파로 바뀌는 대신 한동안 인도 미술의 고전적 단면이 부활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종래의 귀족적 형태를 반복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불교는 세력을 잃으면서 외부로 펼쳐나갔다. 인도의 겐지지강 유역 이외의 각 나라에서 불교는 번창했다. 중앙아시아 토르판과 고창에, 티베트에, 그리고 중국 조선에, 바다 건너 일본의 나라 법륜사,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있는 바미안과 핫다의 동물 조각에, 가시가르, 알칸트, 코탄의 거리거리에, 또 스리랑카의 시기리아 벽화에, 버마의 바간 사원, 타일랜드의 황금 사원에, 캄보디아의 앙코르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보르부두와르의 거대한 스투파 탑에도 영향을 미쳐가고 있었다. 6세기가 되면 그때까지의 동굴 미술로부터 점차 브라만교 문화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사원 건축으로 옮겨진다. 이 시대에 인도는 여러 색다른 종교 사상이 공존했다. 그러나 브라만교 미술 기법은 그 주변을 압도하는 것 같은 감각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코나라크나 카주라호 사원의 조각에는 육감적 요소가 논리의 정점까지 이르렀다.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탄트라 시대에 르네상스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코나라크라든가 카주라호 사원의 미투나상은 아름답다. 조각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모습 형태도 완벽하다. 그러므로 신앙상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소재를 분해하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 감각이나 3차원의 입체감 등등 놀랄만한 것들이다. 살아있는 탄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의 영역에 연결된다. 탄트라 미의 형태가 창조되었다 하여도 역사적 유산과 별개의 것일 수 없다. 탄트라의 세계는 모두
그 특성을 잃지 않게 하는 한 가닥의 실로 엮여져 있다. 딴트라는 그때까지의 위대한 창조처럼 우리들의 지각의 문을 열고 비전의 주도에 의한 미의 창조를 가져다 주었다. 아무도 모르게 전승되어 왔던 문화 형태의 하나가 인도 문화의 역사 속에서 비할 데 없는 존재로 커갈 가능성이 있다. 이 딴트라란 무엇인가? 딴트라는 지식을 넓힌다는 뜻이고 스스로 지식을 몸에 익힌다는 것이다.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 체험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힘을 표출하는 방법이다. 딴트라 가르침은 비아리안계 원주민인 고대 인도인에게 알려져 있었다. 기원전 3000년경의 인더스 문명에 속하는 하라파 문화 가운데 요가의 자세, 여신 숭배상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딴트라의 의미를 넓게 생각하면 분명 인도 아리안계가 근원이다. 딴트라가 기원전 1500년경에 만들어진 브라만교의 성전인 베다 문학과 관계가 있다. 딴트라의 의례에는 베다의 행법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딴트라 의례가 인도 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딴트라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불교나 인도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우파니사드나 요가 또는 불교의 사상적 영향을 받으면서 인도 중세의 전기, 즉 8세기, 10세기까지에 완전히 전개되었다. 딴트라의 성전에는 저자가 없다. 이것은 신이 썼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성전의 종류는 방대하다. 아가마라든가 니가마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인도교나 불교에는 문헌이 있었지만 딴트라 행법이 생겨난 것은 성전 완성 이전의 일이다.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딴트라 경전이 완성된 연대는 서력 초기이다. 성립이 늦은 것은 훨씬 뒤인 18세기로 내려가는 것도 있다. 하나의 딴트라 성전에도 다양하게 시대적 사고방식의 변화가 덧붙여지고 있었다. 딴트라의 영향이 인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네팔, 티베트, 중국, 일본, 동남아에도 퍼져 있었다. 딴트라는 스스로 깨우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이었기에 사람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자유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속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깨달음에 따라서 순수한 기쁨이 생겨나고 우주에 충만한 보편적 지식이 몸에 익혀지는 것이 단적으로 말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딴트라는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라는 점에 눈뜨기 위해 정신과 육체 양면에 걸친 이론과 실천의 구조를 전개시켰던 것이다. 딴트라 본래의 사고방식은 역으로 말하면 인도 철학의 기본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추상적으로 사색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방법을 빌어 어떻게 목표에 도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딴트라를 싹트게 한 원동력은 인도적 전통의 모태가 되었다. 딴트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본래 사상에 충실하는 것뿐 아니라 이교의 세계로부터도 장점을 흡수했다. 딴트라는 사실 인생의 체험면을 중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 시련을 쌓는 게 무의미하다고 보진 않았다. 딴트라는 원자 이론이며 시공의 관계며 천체 관찰이며 우주론, 수상학, 점성술, 화학, 연금술을 연마했다. 딴트라에 의하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푸루샤라는 남성 원리와 프라크리티 혹은 샥티라는 여성 원리로 이루어진 이원론의 기본을 둔다. 남녀의 교합이 시바신과 샥티와의 창조적 결합으로 고양될 수 있다는 사상의 근원을 둔다.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이 시바 샥티는
불처럼 격렬하게 포옹한 결과 최고의 비이원성 해탈이라는 무의의 연락 속에서 단 하나의 원리가 된다. 3.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단트라란 궁극적으로 신성한 깨달음에서 거듭 신성한 깨달음으로 발전해가는 직관의 학문이다. 단트라의 성전은 수없이 많지만 63사종류가 있다고 믿고 있다. 단트라는 그의 배우자인 샥티의 진언에 의해서 시바신이 이 세계로 가져왔다고 한다. 샥티는 단트라의 비밀을 이 세상에 공개하도록 했다. 단트라는 정신생활의 이론적 면과 실천적 면 양쪽에 걸쳐 있다. 이론적 면은 니가마로 알려져 있고 실천적 면은 아가마로 불린다. 아가마는 시바가 왕비 파르파티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형식을 취한 단트라고, 니가마는 남편이 시바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아내 파르파티의 작품이다. 아가마는 모든 인간 가운데 잠자고 있는 우주적인 힘 쿤달리니를 깨우치기 위한 단트라의 비교적인 부분이다. 실제적 행법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단트라는 도덕을 초월하고 있다. 그것은 하늘의 계시이고 마음이나 혼의 신비를 가리킨다. 단트라 행법의 정신적 면인 아가마는 명상, 요가와 관련돼 있다. 니가마는 단트라 행법의 비밀에 관해서 파르바티가 시바에게 한 질문을 공개한 것이다. 파르바티는 생각나는 의문점을 떠올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힌두 탄트라와 마찬가지로 불교 탄트라에서도 남성, 여성은 본래의 모습에서 말하자면 방편과 바냐, 결국 행동과 지혜라고 믿고 있다. 스즈키 다이제스는 바냐와 방편이라는 생각을 아슈바 고샤 마명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했던 바, 깨달음에는 순수한 지혜, 바냐와 무한한 행동성, 방편, 혹은 대비의 두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바냐는 인생의 불행으로부터 각계의 마음을 해방시켜주며 번뇌의 장애를 제거하는 지식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방편, 즉 깊고 큰 연민의 정인 대비는 활동적인 힘이고 인간의 영감의 원천이다. 이것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깨닫기 위한 기폭제가 되어 우리 인간을 해탈로 이끄는 것이다. 한편 바냐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 힘이다.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방편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힌두 탄트라에서는 시바가 수동적인 힘이고 샥티는 능동적 힘이라고 생각한다. 샥티는 시바의 내재적 원리다. 그 밖에는 힌두교와 불교의 신들이 똑같다고 할 수 있다. 탄트리즘이 동방의 벵골 지방이나 아셈 지방, 우타르프르데시주의 북서 경계선을 따라 캐시미르 지방 부근에서 융성했던 것은 분명하다. 탄트리즘이 절정에 달했던 무렵의 중요한 철학 작품이 캐시미르 지방 및 동인도 지역과 관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탄트라 행법의 한 가지 양식은 치나차라, 즉 중국 양식이라 불려지고 그것은 도교의 선배인 보갈과 인도인인 탄트라 스승 바시스타 두 사람에 의해서 인도에 들어왔다. 마하치나 대중국이라는 명칭은 중국이나 티벳을 동일시하여 칭하지만 192개의 정규 탄트라 가운데 64개의 탄트라는 이 지역에서 가져온 것이다. 대성 탄트리즘이 나중에 발전하고 있던 때에도 많은 탄트라가 네팔, 부탄, 시킴에서 생겨났다. 탄트리즘은 수세기에 걸쳐 전체 인도적 현상이 되었고 수많은 주요한 종파들 위에 흔적을 남겼다.
딴트라 문헌은 풍부하지만 대부분은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650년경 만들어졌다는 비밀 집회 딴트라이다. 대승불교의 유명한 학자인 아상가에 의해 만들어진 오래된 불교 딴트라의 하나로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고 금욕적 질서가 붕괴되는 사이에 생겨난 비밀회의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또 유명한 저서로는 불교에서 기원한 750년경에 문수사리 근본 딴트라가 있다. 천년경에 르드라야마라와 1100년경에 브라흐마야마라는 모두 힌두교 딴트라다. 크라르나바 딴트라의 성립은 아마 9세기경이고 게시미르에서는 8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사이에 딴트라가 제작되었다. 10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무수한 딴트라 문헌이 나오고 영향은 파급되었다. 딴트라의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형이상학과 비슷하다. 딴트라의 형이상학에서는 그 속에 의례와 예술이 일체가 되어 있고 그와 함께 과학이 교리의 자유를 부여하였으며 딴트라의 의식에 경험론적인 측면을 마련해 주었다. 딴트라는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주의 본체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기원전 500년경의 베다의 샹카 수론 체계나 기원전 2000년경부터 1000년경에 브라만교 정통파의 사상과 융합된 구조를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딴트라 행자는 화학실험 분야, 수은과 유황으로 된 약의 조합 등의 분야에서도 실험을 행했다. 이와 같이 천체의 광대한 스펙트럼의 움직임이나 인간과 천체와의 작용을 밝히는 천문학이나 점성술은 천공을 지도해 그리고 의식의 일정을 정했던 것이다. 딴트라의 견해에서 보면 과학적 척도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정신적 경험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딴트라 수행자에게 가설이 올바른가 아닌가는 의례가 유효한지 여부와 연관된다. 우주 진화의 역사는 에너지 불멸의 법칙과 에너지 변환과 분산 법칙에 기초를 둔 과학적 가설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폭넓은 우주과학적 견해에서 본다면 현실 세계의 커다란 요소는 미세한 요소로부터 생겨난다. 거꾸로 미세한 요소는 더욱 미세한 동질의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우주의 순환이론이 성립되므로 파괴는 진화 과정에서 최초의 기원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는 단계를 밟아서 축적해가며 발전한다. 발산되는 최초의 것은 아카샤라고 불리는 진동하는 요소이다. 그것은 열을 발생시키고 열은 가스 물질로 변하고 다시 액체가 된다. 이 순환이 한 번 돌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고체는 액체로 분해되고 마지막으로 진동하는 원초의 상태로 용해된다. 생성, 유지, 소멸의 순환이 다시 시작된다. 이 같은 견지에서 사물의 확실한 탄생과 우주의 끊임없는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사고방식이 생겨난다. 우주는 프라크리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프라크리티는 군화라고 알려져 있는 세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 기본 단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의식을 나타내는 사트바, 활동하는 에너지인 라자스, 가만히 있는 혼의 진료의 원리가 되는 타마스, 세 종류다. 우주순환 운동의 최초 운동은 정지 상태다. 세 가지 군화, 즉 진료는 완전한 균형 아래 공존한다. 운동은 의식의 세계, 프루샤의 강한 견인력이 조화를 이룬 상태에 있는 프라크리티에 보내져 최초의 균형이 깨지면서 시작된다. 불균형이 정지 상태를 무너뜨리고 창조가 시작된다. 물질 세계의 운동 과정은
공간과 시간이 인과관계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란 과거와 현재와의 구분을 하나로 연결시킨 것이다.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는 단지 한순간만이 진실이고 우주 전체는 이 단순한 순간 속에서 진화해 간다. 그 외의 것은 과거도 미래도 한순간의 잠재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상키아 철학에서는 원인과 결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에너지가 진화한 형태이다. 결과라는 것은 모든 원인 속에 잠재되어 있다. 결과가 생겨나는 것은 원인 속에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파라마누라는 원자 배열의 내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본래 물질적인 우주는 만들어진 것으로 프라크리티와 세 종류의 군화가 나타나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에 불과하다. 육파 철학의 하나로 자연 철학을 설파한 바이셰시카 학파는 원자에 관한 가설에서 물질의 속성이나 원자와 분자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누라는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볼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게 되면 파라마누라고 부른다. 이 학파의 체계 속에서는 네 종류의 원자가 있다. 각각의 원자에는 수, 양, 개체, 혼, 중력, 유동성, 속력, 그리고 감각을 자극하는 힘 등이 잠재되어 있다. 이들 네 가지 유형의 원자는 물질계 현상의 비교적 커다란 사상에 대응되고 있다. 즉 지수화풍이 그것이다. 다섯 번째 요소는 에테르, 즉 공간으로 구조상 원자는 아니고 단지 소리를 모으는 용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인도 사상에는 음이라든가 기초가 되는 진동의 중요성도 알려져 있다. 이 학파에서도 음의 본질적 면이라든가 음의 전파 방식에 관하여 가정적 분석을 한다. 음은 공간의 특수한 성질이라고 단정한다.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물체가 기계적으로 충돌한 경우 분자 속에서 진동이 생겨나고 주변의 공기 분자와 충돌하여 그 결과 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다. 음은 파도가 바다에 펼쳐지듯 공간에 넓게 퍼져나간다. 그래서 연속된 동심원 모양을 이루는 필라멘트층의 형태로 방사되며 만나면서 증폭되어 간다. 그렇지만 그 음은 미묘하게 조금씩 약해져가는 그 정도에 의해 식별된다고 한다. 섹스와 요가. 탄트라는 정신과 육체를 일조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힘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확실히 출가, 금욕이라는 노력에 의해 인간은 매력이 넘치는 세계로부터 해방되고 본래 우주의 근원과 자신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탄트라 방법이 아니다. 탄트라의 길은 일상생활로부터 후퇴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욕망, 느낌, 인간으로서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이다. 이 세계를 정신, 이꼬르 물질로 받아들이고 이 이원적 세계를 적극적으로 명상함으로써 얻어지는 전일적 활동을 통해 자기 각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완전한 인간이란 것은 하나의 단위로서 융합된 남성, 여성이 된다. 거기에는 생과 그 변화에 어김없는 무한한 반복이 있다. 태양에서 생겨난 하나의 분자가 이어서 지구상의 인간, 동물, 식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명칭이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다. 두 개의 물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결합을 생각함으로써 아난다, 기쁨을 불러일으킬 때 무한한 기쁨, 영원한 환희의 감정이 생긴다. 지복 상태에 놓일 때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해탈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우주적 질서의 원칙을 탄트라인들이 파악하려 하고 설명하려 하는 데 있어서 우주적인 질서에 대한 이 같은 확신은 탄트라인에게 신비의 일익을 담당하게 했다. 탄트리스트에게는
자신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비밀이 이 세상에 알려질 리가 없다. 라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인간의 혼이란 신의 섬광이다. 혼은 개인과 우주가 동일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해탈을 얻을 때까지 다음에서 다음으로 윤회하면서 이동한다. 이와 같은 명상을 해가면 사람은 자신 및 세계에 대하여 새롭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상대적 견해에 집착하려는 태도를 거부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한다면 상대적인 견해가 어느 정도 가치를 발휘하더라도 거기에 구애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깨달음이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깨달음을 얻는 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길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들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 된다. 이것이 탄트라 요가의 길이다. 요가는 정신 집중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요가에 의해서만 인간은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을 전개시킨다. 탄트라 행법은 한 사람의 인간과 우주적 자아라는 순수의식, 즉 탄트라 용어에서 말하는 시바샥티와 연결짓기 위한 방법이다. 그것은 순수한 존재의식이 희열을 느끼는 상태이다. 면밀히 생각할 수 있는 명상의 행법에 의해 항상 잠재되어 있는 위대한 힘인 쿤달리니 샥티가 육체 속에서 눈을 뜬다. 이 힘은 탄트라 행법, 즉 성교 요가를 행함에 따라 활성화되고 진실로 바뀐다. 이 성교 의례는 이성의 상대와 함께 실행된다. 이는 여성이 활동적인 여성 원리 샥티의 화신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탄트라 행자는 어떤 관계에 있는 여성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탄트라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가 사고의 산물이라 보기 때문이고 상대 여성은 어떤 출신이든 용모나 육체적 조건에 따르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탄트라의 특질. 탄트라에서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든가 소욕, 지족 따위의 도덕이나 금욕은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근대인이 무의식 중에 낭비하고 가치에 등한시했던 인간이라든가 사물 내부에 깃들어 있는 우주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본원적 에너지를 끌어내어 그 힘을 발휘시키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탄트라는 철학적, 형이상학적 어려운 사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우주적 규모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본원적 자기 탐구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탄트라 연구에 의해서 캘커타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다스 굽타는 탄트라란 본래 인도에서 옛날부터 행해져 온 종교적인 삶의 방법이라든지 수행법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탄트라의 주제는 비교적인 요가, 창가 의례, 제사의식, 그것들의 이론, 때로는 법률의학, 주술 등을 포함한다 라고 말한다. 옛날부터 인도인의 일상을 주관해온 신들에 대한 찬가, 의례, 제사의식 등의 종교적 행위에서 법률 및 연금술 등의 화학, 의학, 약학, 천문학의 자연과학에 속하는 것, 또 요술, 주술, 강신술, 점성술, 복점 등의 현상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탄트라라고 하는 것이다. 탄트리즘은 인도인의 역사적인 소산이지만 실질적 담당자는 지식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하부 구조의 사람들이었다. 탄트라는 문화의 표충으로 나타나는 맑은 운물이 아니고 인도 대중의 일상생활의 밑바탕을 흐르는 침전물이라고 할 수 있다. 탄트라의 기원이 힌두교인가 불교인가 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의이다. 서양적 의미로 종교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점이 의문이다.
그것은 인도 대중이 옛날부터 침식과 더불어 신을 예배하는 것에 매달려 생활을 이룩해 나갔던 근저에서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며 표면으로 나타나면 세속의 법률이나 과학이 되기도 하고 종교일도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인도 대중의 생활의 기본이 된 탄트리즘은 불교와 자이나교, 힌두교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불교 탄트라. 인도 문화의 근저에는 탄트리즘이 옛날부터 쉴 새 없이 미래를 향해 흐르면서 인도 문화의 기층을 형성했다. 그래서 불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불교 성전 가운데 종래의 경전, 즉 수트라 대신 탄트라라는 이름이 나타난 것은 7세기 후반이다. 왜 이 무렵 갑자기 탄트라가 출현했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4세기 이후 굽타 왕조 시대에 갑자기 브라만교의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복고 풍조가 대두되고 이례적인 것이 사회 표면에 나타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우리가 탄트리즘이라 부르는 경향은 대승불교 안에서 기원 후 빠른 시기에 표면화됐다. 제가 신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승불교의 교단 안에 민중의 일상생활 규범이 스며든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탄트리즘의 기원이 불교가 먼저인가 힌두교가 먼저인가는 모른다. 탄트리즘이라는 인도 문화의 기층으로부터 불교도 힌두교도 자이나교도도 각각 그 기저의 지하수를 뿜어올려 독자적 사상과 종교적 전통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불교 탄트라는 네 종류로 구분한다. 즉 1. 크리아 탄트라 2. 차리아 탄트라 3. 요가 탄트라 4. 아누타라 요가 탄트라이다. 그중 크리아 탄트라는 제존을 공양하거나 예배하는 종교 의례 및 그것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진언, 찬, 인계 따위의 외면적 크리아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차리아 탄트라는 크리아의 내면적인 명상 작법을 덧붙인 것이다. 요가 탄트라는 내면적 요가, 즉 요가의 명상법을 중심으로 수행자와 불타 및 보살과의 합의를 꾀하는 행법을 설명한 것이다. 아누타라 요가 탄트라는 요가 탄트라의 행법을 고도로 체계화한 것이다. 11. 요가 행법. 현대인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수식화하거나 기호화하여 그것만으로 그것의 본질을 파악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분석적 사고방식만 가지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눈물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H2O라는 물의 성분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플 때와 기쁠 때 흘러나오는 눈물의 질의 미묘한 차이는 화학 분석의 숫자로 나타낼 수 없다. 객관적으로 사물을 관찰해가는 방법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칫하면 현상면의 부분적 해명에 머물고 사물의 내면에까지 이르는 전체적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상의 외면을 어림짐작으로 찾는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자신의 본질, 사소한 자신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생명의 근원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적이고 근대적 사고방식으로는 추구할 수 없는 본원적 자아를 파악하는 데는 정신적 노력에 의해 내면적으로 자기를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탄트라에서는 요가의 행법, 즉 명상에 의해서 본래의 자아가 드러난다고 본다. 요가란 산스크리트어의 유즈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로 멍에에 말을 메어둔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정신활동을 일정한 곳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기관이나 사고의 활동을 억제하여 망상이 생겨나는 것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요가의 행법은 불교가 흥하기 이전에 이미 인도에서 체계화되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선정, 즉 디아나라는 형태로 원시 불교에서도 수용되고 있다. 또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요가는 육아로 한역되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불교 탄트리즘에 있어서도 요가는 절대자, 즉 대우주와 인간, 즉 소우주가 본래 하나라는 것을 명상을 통해 체득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인도의 요가는 10여 종으로 나누어지며 독특한 이름이 붙어 있으나 실천 방법에 따라 그것을 대별하면 하나는 제어의 요가이고 다른 하나는 활용의 요가이다. 제어 요가는 인간의 감각기관 내지 생리작용을 제어하고 고행이라든가 금욕이라는 행위로 최종적으로 해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자 요가, 까르마 요가, 지나나 요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자 요가의 기본은 기원전으로 올라가지만 행법체계는 5세기경에 성립되었다. 그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요가수트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팔찌 요가는 라자 요가의 전형적인 도덕적 금령을 비롯하여 좌법, 호흡 조절, 프라나야마, 감각기관의 제어 등등의 내용을 구성한다. 한편 활용 요가는 감각기관이라든가 생리작용을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자연의 힘과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활력을 이용한다. 아타 요가, 박티 요가, 라야 요가, 요가, 만트라 요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